반갑습니다. 물리학 레벨 2 1단원 역학의 세 번째 소단원인 에너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중 네 번째 차시로 열 전달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열 전달의 방식은 두 시스템이 가까이 붙어 있어서 경계에서 일어나는 직접적인 에너지 교환인 열 전도입니다. 열 전도는 물질을 이루는 분자들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때문에 에너지가 교환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입자당 평균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거시적으로 봤을 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전달되는 거죠. 이번 차시에서는 온도 차에 따라서 열이 얼마나 전달될 건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열이 흐르는 과정은 전류가 흐르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회로로 그려볼 겁니다. 먼저 공간상의 두 지점의 온도를 T1, T2로 두면 두 지점 사이에 전달되는 열은 두 지점의 온도 차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두 공간이 어떤 열 전도체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온도차라도 전달되는 열량이 달라질 건데요. 우린 이걸 열 전도체의 열 저항, thermal resistance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에너지, 파워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상황은 마치 저항 회로의 양단에 전압 델타 V가 걸리게 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R분의 델타 V가 되는 것과 동일하죠. 전기 회로에서 전류 I는 전하 전달률, 즉 단위 시간당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을 의미하는 물리량이었습니다. 대칭적으로 열 회로에서 P는 에너지 전달률, 즉 단위 시간당 단면을 통과한 에너지를 의미하죠. 그래서 전기 저항의 단위는 옴을 쓰고 열 저항의 단위는 켈빈 퍼 와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회로에서는 저항의 역수인 전도율의 개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전기 회로에서는 전기 전도율이 될 거고 열 회로에서는 열 전도율이 되겠죠. 전기 회로에서는 전도율 계산보다는 저항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벨 1 때 연습했던 것도 저항 회로였죠. 열 회로에서도 저항 회로로 계산하면 전기 회로에서 썼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는 열 전도율을 사용해서 열 회로를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벨 1 전기 회로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공간에 펼쳐져 있는 온도를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열 전도체의 물리적 특성이 균일할 때 이렇게 선형으로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열 전도체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해보면 전도체 내부의 임의의 지점에서의 온도가 모두 결정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공간적 길이 비가 곧 온도 차의 비가 되겠죠. 이건 전기 회로에서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전압이 저항에 비례해서 나누어 걸리는 것과 완전히 같죠. 왜냐면 회로 전체에 걸리는 온도차가 델타 T가 되고 열이 흐르는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각 저항에 걸리는 온도차를 델타 T1, 델타 T2로 했을 때 이런 식이 성립할 거니까요. 그래서 열 전도체를 직렬 연결하면 합성 열 저항은 전기 저항의 합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합하면 됩니다. 그리고 열 전도율 입장에서 합성 열 전도율은 이 식을 사용하면 되니까 역수의 합으로 계산해야겠죠. 이번에는 열 전도체를 병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병렬 연결하더라도 양단의 온도차는 각 전도체에 델타 T로 동일하게 적용될 거고요. 열은 두 개의 길로 따로따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총 에너지 전달률은 P1과 P2를 더하는 거고요. 각 열전도체에 성립하는 식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항의 입장에서는 전기 저항의 합성과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고 전도율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나타나죠. 그러면 저항의 합성에서 공부했듯이 이 결과를 길이가 L이고 단면적이 A인 전도체에 연속적으로 적용해보면 직렬 연결은 길이가 증가된 효과고 병렬 연결은 단면적이 증가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 전도에서 비례상수는 비저항이었죠. 당연히 열 전도에서도 똑같은 논리가 성립하고요. 그 비례상수는 열에 대한 비저항인 열 비저항이라 쓸 수 있을 겁니다. 저항 대신에 전도율의 개념으로 쓰면 단면적과 길이의 위치가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비저항들의 역수를 전도도 컨덕티비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는 물질의 길이나 단면적, 즉 기하학적 물리량을 제외한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열 전도도의 단위는 와트 퍼 켈빈의 길이 차원 미터가 한 번 더 나눠지겠죠. 열 전달은 열원의 주변이 진공이라서 충돌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스템 내부에 존재하는 입자들은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있고 전하를 띤 입자의 운동에 의해서 외부로 전자기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전자기파, 즉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을 레디에이션 복사라 부릅니다. 여기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즘을 레벨 3에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는 열원의 온도가 T인 물질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가 T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전자기파의 세기라는 건 단위 면적당 일률, 즉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에너지 전달률을 의미합니다.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라 쓰면 되겠죠. 이때 온도의 4제곱 앞에 사용된 비례상수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인데요. 양자역학적으로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 볼츠만 상수로 정확히 계산되는 값입니다. 지금은 그냥 표준 단위로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 되는 정해진 값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만큼의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는 물체는 이상적인 방출체인 흑체입니다. 흑체는 외부에서 들어온 전자기파를 완벽하게 흡수하는 물체를 말하는데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능력이 클수록 방출하는 능력도 크기 때문에 흑체에서 나오는 이 복사 에너지는 같은 온도를 가지는 모든 물체 중에서 최대치가 됩니다. 일반적인 물체는 완벽한 흑체가 아니기 때문에 흑체 복사보다 낮은 세기를 보이게 되죠. 흑체에 대해서 낮아진 복사 비율을 이미시비티 방사율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흑체의 방사율은 1인 거죠. 일반적인 물체의 방사율은 1보다 작은 회체라 볼 수 있고 모든 복사 에너지를 전혀 흡수하지도 않고 방사하지도 않는 방사율이 0인 백체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방사율이 높을수록 물질의 흡수율도 높습니다. 이 비율은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요. 특히 온도가 변하지 않는 정상 상태에서는 두 개수가 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제 똑같은 여론을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론에서도 똑같은 방식의 복사가 일어날 겁니다. 이때 서로 주고받는 면의 에너지가 평형을 이룰 거기 때문에 두 여론을 붙였을 때 붙게 되는 면에서 방출되는 복사열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물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표면에서의 복사만 고려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물체 총 단면적을 라지 A라고 하면 물체의 모든 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전달률은 온도가 결정하는 복사 세기에 해당 물체의 단면적 A를 곱하면 되겠죠. 이번에는 온도가 조금 다른 여론이 있을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여론의 온도는 T'으로 둘게요. 그러면 이 물체에서 나오는 복사 세기는 조금 다를 겁니다. 일단 방사율도 다르다고 뒀습니다. 그러면 두 여론 사이에서 교환되는 복사열의 차이가 생길 건데요. 이 차이를 면밀히 계산하는 건 레벨 3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간단한 상황에서의 알짜 복사 에너지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온도가 T'인 여론이 온도가 T인 여론의 환경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생각할게요. 이러면 복사 에너지를 교환하는 단면적은 기본 여론의 단면적 A로 동일하겠죠. 이제 알짜 복사 에너지를 계산할 건데요. 흑체만 고려할 게 아니라서 기본 여론의 흡수율 알파를 생각할 겁니다. 물론 이 흡수율은 열 교환에 대해 정상 상태라면 방사율 입실론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의 흡수율이 알파라면 외부에서 들어온 복사 에너지에 대한 반사율은 1-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기본 여론이 외부로 복사하는 총 복사열의 세기는 I'으로 들어온 복사열을 1-알파의 비율로 반사하는 양을 합해합니다. 이 상황은 환경 여론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I' 역시 자체 열복사도 있겠지만 I 중에서 반사된 양도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연립해서 두 시스템에서 복사되는 복사열의 세기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의 단면적을 곱한 값이 온도가 T인 물체에서 온도가 T'인 물체로 복사하는 빛의 알짜 에너지 전달률이 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유효 방사율 E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유효 방사율은 두 여론이 가지는 표면의 기하학적 배치와 관련된 값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건 레벨 4에서 할 거고요. 여기서는 두 물체 단면적이 일치하도록 여론과 환경이 붙어 있을 때 계산되는 파워는 두 물체의 방사율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두 물체가 모두 흑체로 취급된다면 유효 방사율도 1이 되겠죠. 만약에 두 여론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으면 두 여론에서 복사하는 단면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내부 여론에서 외부로 향하는 알짜 일률은 일반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F는 뷰 팩터 형태 계수라고 부르는 상수인데요. 이건 두 면의 기하학적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상수고 지금처럼 환경 여론이 내부 여론을 완전히 감싸는 경우에 이 값이 1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을 여기서 알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외부 여론의 단면적 A'에 비해서 내부 여론의 단면적 A가 충분히 작다면 외부 여론의 방사율과 관계없이 내부 여론의 방사율과 단면적에 의해서만 일률이 결정된다고 근사할 수 있다는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열회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가 다른 두 여론이 있고 여론 사이에 열 전도도가 다른 두 개의 열 전도체를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열 전도체의 열 전도도는 각각 K1, K2, 단면적을 각각 A1, A2, 길이를 각각 L1, L2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각 열 전도체의 열 전도율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일단 직열 합성을 바로 사용하지 말고 중간 부분의 온도를 T0로 두고 두 열전도체를 따로 분석해 볼게요. 일단 직열 연결에서는 두 전도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일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을 P로 두면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걸 연립하면 중간 부분의 온도와 전달되는 인류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두 열전도체를 하나의 열전도체로 취급하기 위한 열전도율 카파는 이렇게 계산되겠죠. 이건 이 상황을 열회로로 단순화시켰을 때 두 개의 열전도체를 직열 연결한 결과와 같죠. 그리고 단순한 1차원 열회로로 가정했을 때 위치에 따른 온도 그래프도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T0 값은 정확히 두 온도의 간격을 열전도의 비율로 내분하는 지점이 되고요. 직열 연결에서 일률이 일정하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위치에 따른 온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률의 전도도와 단면적을 나눈 값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지금과 같은 그래프에서 열전도체의 단면적이 같은 상황이라면 2번 물체가 1번 물체보다 열전도도가 큰 물질이 되는 거죠. 이제 두 열원 사이에는 열 전도율이 카파인 물질 하나에 의해서 열 전도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 전달된 총 시간 델타 T를 곱하면 이 시간 동안 전달된 열량이 되겠죠. 그리고 각 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열 전도체의 상태는 항상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총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열 전도가 비가역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을 연습하겠습니다. 온도가 정해져 있는 두 지점이 있고요. 이 점을 5개의 열전도체를 이용해서 복잡하게 연결시킨 상황을 생각할게요. 일반적으로 계산하면 너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열전도율은 이렇게 3개를 카파 1, 나머지를 카파 2로 두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각 열전도체에 흐르는 열을 계산해 볼 건데요. 일단 접합된 두 지점의 온도를 각각 T1, T2로 두고 위쪽 전도체로 흐르는 인류를 P1, 아래쪽 전도체로 흐르는 인류를 P2, 가운데 전도체에서 아래쪽으로 흐르는 인류를 P3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쪽 회로에서는 P-P3가 흐르고 아래쪽 회로에서는 P2 플러스 P3가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세팅하고 열전도 관계식을 세워서 연립하면 두 접합 지점에서의 온도도 구할 수 있고요. 각 전도체에 흐르는 에너지 흐름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만 보면 P1이 P2와 P3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접합점의 오른쪽 부분의 일률이 왼쪽과 대칭을 이룬다는 뜻이 되죠. 사실 이건 회로 자체가 대칭성을 가지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아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레벨 2에서는 전기 회로 단원에서 복잡한 회로에 대한 분석을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연습할게요. 전기 회로 단원에서 키루이프 법칙을 공부하고 나면 더 복잡한 열 회로도 분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열원 사이에 아무런 열 전도체가 없는 진공 상태일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복사를 통해서 열 전달이 될 수 있는데요. 두 열원에서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면을 동일한 단면적 A로 두고 충분히 가까운 평행판으로 가정해서 마주 보는 면 외의 복사를 무시할 수 있다면 복사 인류를 이렇게 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사용된 유효 방사율은 각 열원의 방사율을 사용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상황은 일반적인 복사율식에서 형태 개수가 1이고 복사 단면적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도되는 식이죠. 또 열복사가 정상 상태를 이루고 있을 때 각 열원의 엔트로피 변화를 계산해보면 전체 엔트로피가 커지는 비가역 과정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표면 온도가 T고 반지름이 라지 R인 별을 생각할게요. 별의 주변은 진공이기 때문에 주변에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겠죠. 표면에서 나오는 복사의 세기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T-스페이스는 주변 환경인 우주의 기본 온도입니다. 그리고 별의 표면에서 나오는 전체 복사 에너지에 대한 인률은 여기에 별의 표면적을 곱하면 되는데요. 이 에너지는 중간에 다른 손실이 없다고 할 때 반지름이 스몰 r인 구면에 균일하게 퍼져나갈 거기 때문에 거리 r 위치에서 별에 의해서 받게 되는 복사 에너지의 세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를 예를 들어보면 태양의 반지름은 약 70만 킬로미터,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지구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의 세기는 1361와트/제곱미터죠. 이걸로 태양의 표면 온도가 흑체임을 가정했을 때 5769 켈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태양을 완벽한 흑체로 둔 결과이기도 하고 지구의 크기에 따라서 형태 개수가 바뀌는 것도 무시한 결과라서 실제량은 약간 다르겠죠. 그래도 거의 흡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 비가역적인 에너지 전달 방식입니다. 열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물질과 직접적인 접촉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열 전도가 있었고, 온도가 있기만 하면 전자기파 형태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열 복사가 있었습니다. 열 전도는 온도차 델타 T가 있을 때 열저항 R을 사용하거나 열 전도율 카파에 따라서 에너지 전달률 P를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전기 회로에서 온도차는 전압, 에너지 전달률은 전류로 정확히 대응되죠. 따라서 열 회로를 분석하는 건 전기 회로를 분석하는 것과 등가였습니다. 그리고 열 복사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복사세기 I에 단면적 A를 곱한 것이 에너지 전달률이 되었죠. 그리고 주변 환경에 또 다른 여론이 있는 경우에는 복사 표면의 기하학적 배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환경 여론이 충분히 멀리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환경의 온도 4제곱만큼 빠진 양이 알짜 복사 일률이 되죠. 대류는 왜 안 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류는 열 전달이라기보다는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직접 이동하는 거라서 유체 동력학에 가까워서 뺐습니다. 이건 레벨 4에서 따로 다룰게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